네, 오늘 주요 뉴스 김정화 기자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마스크 없는 입학식입니다. 오늘 개학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개학을 했는데요. 무려 4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입학식과 개학식을 한 겁니다. 사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도 많이 눈에 띄긴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학기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3년 동안 유지됐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로 전환한 이후에 첫 번째 학기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도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학생과 학부모 모두 설레는 하루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부는 돌봄과 교육에 대한 국가 역할을 더욱 튼튼히 해나가겠다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는 마스크 안 써도 됩니까? 근데 그건 아닙니다. 몇 가지 사례들이 적용되는데요. 교실과 강당 등에서의 합창 수업, 또 실내 체육관 관중석에서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음원 함성, 또 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또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 졸업식 등에서 교가, 애국가 등을 합창할 경우, 또 실내 다소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서 교육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등등이 있습니다. 아직 조건이 조금 남아있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약간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 이후에 처음 열리는 입학식이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오늘 김건희 여사가 어떤 학교의 입학식에 참석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오늘 서울 종로구에 있는 맹학교 입학식에 참석을 했는데 깜짝 방문해서 입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해 은퇴 안내견 세로미를 입양했다며 세로미와 생활하면서 시각장애인의 일상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서 그런지 오늘의 만남이 더욱 반갑고 친숙하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여러분들의 세로미가 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김 여사는 입학식이 끝난 뒤에 신형 노트형 점자판을 학교 측에 전달하면서 지난 110년간 시각장애인 교육을 위해 매진한 서울 맹학교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죠? 네, 막바지로 달려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입니다. 지금 일정이 좀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 당대표 후보자 4차 방송 토론만 남았는데요. 4일에서 5일 이틀간 모바일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또 모바일 투표 미참여자에 한해서 6일부터 7일 이틀간 ARS 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누적된 투표 결과는 오는 8일에 발표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 결선 투표에 가게 되면 그러면 언제 발표가 됩니까? 네, 전당대회 당일 당대표 후보자 가운데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1위와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해서 12일에 최종 당선인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8일 수요일 또는 12일 일요일에 결과를 볼 수 있겠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김기현 후보가 수사 의뢰를 했다고요?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김기현 후보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땅 투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김기현 후보 측이 오늘 울산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김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장인 강기훈 변호사는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황교안 안철수 후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황운하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땅 투기 의혹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서로 싸우기만 하면 일은 누가 하나? 입니다. 누가 싸우고 있고 누가 일을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로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있는데 먼저 국민의힘부터 짚어보면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 일침을 날리고 있습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개딸들이 살생부를 공유하면서 찬성표를 던진 수박 의원들을 색출하고 있다. 공당인 민주당에서 민주성은 사라지고 전체주의적 발상과 폭력성만 누적돼서 노정돼서 유감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또 어떤 얘기 했죠? 또 이재명 대표 향해서는요. 결자 해지의 자세로 너덜너덜해진 방탄복을 벗고 민주당을 놓아줘서 공당의 길을 가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수위를 좀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정순신 사태에 대해서 학교 폭력은 물론 입시 비리 의혹이 있다며 현실판 스카이캐슬이라고 맹 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대통령이 낙점했으니 검증 담당자들은 온통 같은 친윤 검사 식구들이니 프리패스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도 오늘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가 나서서 엄중히 수사해야 된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싸우기만 하니까 네. 제목을 이렇게 뽑은 거군요. 네.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수출 통계도 안 좋게 나왔고 네. 그렇죠. 예. 민생은 누가 챙기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서로 균형을 맞추고 견제를 네.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소는 누가 키워. 네, 누가 키웁니까? 오늘 민주당 내 의원 모임인 더 네. 좋은 미래 소속 의원 20명이 이제 베트남으로 워크숍을 떠났습니다. 물론 아하. 국회 경비를 지원받지 않고 참석 의원들의 사비로 진행됐다고 하지만요. 네. 3월 임시국회 개회를 놓고서 워크숍을 간 거는 좀 이해가 가지가 않고요. 또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지난 28일부터 오는 5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참석차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안민석, 임종석 의원과 또 무소속 양정숙, 윤미향 의원은 3.1절을 맞아서 어제 일본으로 출장을 갔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민들은 일은 누가 할까? 국회는 왜 자꾸 싸우기만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김정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